안녕하세요. 날씨도 이제 쌀쌀한 게 아니라 약간 이제 추워지고 있잖아요. 이제 이제 겨울로 가고 있는데, 어떤 그 나이가 좀 많이, 나이가 41살인데, 아들이 41살인데, 이 결혼을 못 해가지고, 답답하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전화하셨다 그러면서, 어머니님이 되시는 분이 전화를 했는데, 지금 전화하신 분, 그 아드님 뿐만 아니고, 따님도 마찬가지고, 아드님들이 전부 다 요즘에 결혼을 제대로 제 정년기에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보통 40이 다 넘었어요. 50도 되고. 그래서 결혼정보회사에서 그 자료 오는 거 보면은요, 보통 이제 요즘은 40대 중반, 에서 50대까지. 그렇게 결혼 안 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사주를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시간은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많이 보시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가 이제 드린다는 의미에서 이거를 강의를 하는데, 사주를 좀 불러달라고 해서 적어보니까, 지금 요 사주처럼 요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그게 본인이 이렇게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희한하죠? 사주가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으면 내가 의욕적으로 뭔가 내가 이제 나이를 더 먹기 전에 혹은 내 가정을 한번 가지고 멋지게 한번 꾸며보고 싶다든지 멋진 가정을 만들어서 앞으로 내 후세를 위해서라도 내가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든지 이런 생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보면은 깎아보죠. 방 안에 앉아서 뭐 게임이나 있고, 나 게임하고 있다는 거, 나이 먹었어도.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들 화가 나고 이제 답답하니까 말도 안 는데, 그냥 조바심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가면은 혹시 친구들이 나이 많은 딸이나 아들이라도 결혼한다고 결혼 청첩장 보내면은 요새는 이제 카톡으로 오겠지만은 그거 오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너무 또 이게 질투가 나는 거야. 아니, 우리 애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할 생각도 않고, 물론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야. 하는데 엄두가 안 나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요 사주를 풀면서 과연 결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하고, 또 하나는 이 사주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게 혼자 살 이게 팔자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럼 나는 정말 혼자 살 팔자인가? 이 사주 분석을 해보고, 나는 그런 건 아니었는데? 나는 혼자 살려고 하는 생각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결혼은 하고 싶다. 또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혼자 살 사주라는 거예요. 구조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나는 이제 결혼 같은 거 생각 없다.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요거 혹시 보시게 되면은 요걸 보고 사주 구조가 이렇게 비슷하게 돼 있으면은요, 본인이 그렇게 아예 단념을 해버린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꼭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사주가 이러이러한 요건을 좀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나는 뒤집어가지고, 그럼 내가 이건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라도 한번 본인이 어차피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빠, 그 다음에 엄마,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아요, 한번? 자식들한테? 그리고 아무리 살기 힘들고 여건이 안 좋더라도요, 일단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은 내가 또 의욕도 생기고 책임감도 생겨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부담감 갖지 마시고 본인들도 사주를 한번 제가 이제 오늘 지금 분석을 해볼 테니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사주 자체에서 보는 거는, 우리들이 보는 거는 그냥 혼자 살 팔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일단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구조에서 보면은 조건이 다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꼭 사주로 사는 건 아니에요.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살겠다 그러면 또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오래된 책인데, 그 주역이란 책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실제로 이런 일 때문에 뭐 어디 가서 점을 본다든지 혹은 뭐 사주 상담하러 여기저기 막 다닌다는 이런 얘기, 그런 거는 실질적으로 본인이 자신이 없을 때 하는 거지, 자신 있는 사람이 그런 건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주어지는 일이 조건은 아무래도 이런 사주 구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본인이 좀 등한시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사람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야. 진짜 내가 결혼 안 할 건지, 그냥 지금 이 나이라는 게 보통 지금 40대 중반에서 이제 50대 정도까지 넘어갔는데, 그렇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직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하긴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아주 소극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금방 1년씩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50 되는 거예요, 금방.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드님 지금 49세인데 한번 이제 제가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특징을. 자, 여기 이제 병진, 무술, 정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오행을 보면은 목, 화, 여기서는요, 여기 이제 화, 토, 금, 수, 목. 요게 이제 5가지, 우리가 5가지 오행이라고 하는데, 목이 있고, 화가 있고, 토가 있고, 금이 있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글씨에 보면은, 자, 토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요. 요 토가 5개. 그 다음 화가 하나, 둘, 셋. 자, 요렇게 되면 사주 팔자에서 8글자가 이렇게 다 화하고 토만 끝나버렸죠. 그럼 이 사주에서 없는 게 뭐냐면 금하고 수하고 목인데, 요걸 쉽게 풀어드리면 요거는 이제 인성이라고 해서 어머니를 얘기해요. 어머니. 혹은 뭐 공부, 교양, 품격, 품위, 뭐 요런 걸 나타내. 요거는 이제 자기 자신은, 여기에 있는 토는 여기 이제 무토가 요게 이 사주 8글자의 주인공이야. 이 무토가. 그럼 나와 같은 무토가 하나, 둘, 그 다음 여기에 술토가 하나, 둘, 여기 진토에서 자, 하늘에 떠 있는 기운이 2개, 밑 지지에 있는 게 이렇게 3글자에서 5글자가, 8글자 중에서 5글자가 이 토로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주는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에서 치우쳐 있다는 거는 그게 평탄한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는 거야. 이런 경우는. 왜냐면 이게 골고루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잖아. 이렇게. 자, 요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든가, 요거는 일을 열심히 하면 이제 결과라고 그러죠. 요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요 자체는 내가 살면서, 즉, 내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이라니까 직장을 갖는 거잖아요. 요 직장을 얘기하는 거야. 또 직장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나한테 명예가 주어지죠. 야, 그런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일하는 것도 안 보이고, 그 결과도 없고, 내가 다녀야 될 직장도 여기 없어, 이 사주에서. 그럼 여기에 없다고 그래서 이 주인공이 직장을 안 다니고 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은 이 관이라는 게, 여기 이제 관이라고 그러는데, 이 관이 여기 나타나 있지 않으면은, 남자 같은 경우는 직장하고 또 하나면 자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장하고 자식이 마찬가지로 또, 여기에, 자, 결혼을 하면 여기 관이 없으니까, 목이 없으니까, 자식도 없고, 직장도 없다. 그렇게 이 단정을 지을 수는 없다는 거야. 여기에 나와 있지 목이 없다 하더라도, 관하고, 여기 관에, 즉, 직장하고, 즉, 자식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식을 내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이 사랑하고, 관심 있고, 이렇게 항상 자식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없으면, 관이 없으면.
그럼 직장은 어떤 거냐? 아, 정말 직장다운 직장을 가기가 내가 어렵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관이란 개념이 나한테 몸에 있어야 되는 거야. 관이 뭐냐면 내가 내 스스로를 통제하고 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야. 그런 게 있어야 큰 조직 속에 들어가서 내가 거기에 환경에 적응을 해서 내가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없으면 여기 관이 없다는 건 내가 나를 통제하고 억제할 수,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소극적이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여기서 관이 없으니까 직장도 없고 자식도 없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요 관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수, 요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재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돈이라고 그래요. 돈이라는 건 그 결과죠. 어디 가서 일한 결과가 그 돈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수가 없어요. 글자야. 요 뭐 지장간에 뭐 개수라고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지장간에 있는 거고 이렇게 드러나 있는 8글자 중에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현실을 인지하는 능력이 약하다는 거야. 어떤 거냐? 내가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뭐 때가 되면 돈 벌겠지. 아니면은 야, 돈이 없으면 막 돈 안 쓰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악착같이 살려고 하냐. 이런 식으로 또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술 한잔 먹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죄가 없다는 사람이야. 죄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애착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게 애착이 없으면 그 돈이 벌리겠냐고. 안 벌리겠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요 자리에 이제 내가 일하는 건데, 나를 표현하는 건데, 나를 표현하는 능력이 소극적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제가 이제 설명드렸을 때, 이게 이제 가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남자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결혼해도 문제죠, 사실은. 결혼해서 그 와이프하고 매번 싸우는 수밖에 없잖아. 일 제대로 안 하려고 하지. 직장에 대해서 뭐 소홀히 하지. 애에 대해서 관심 없지. 그럼 뭐 이게 뭐 싸우는 거지. 아니, 요즘 같으면 흔한 얘기로 이혼해버리는 거지. 여자들이 이렇게 살겠어요? 그렇게 안 산다는 거야. 요거만 설명해도 벌써 어떻게 본인이. 아, 이거는 혼자 살아야 되겠구나. 호라비로 늙어야 되겠네? 좀 서운한 얘기지만, 이렇게 단정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비겁이라고 그래서, 이게 하나 이제 어떤 경향을 얘기하는데, 일간을 중심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이런 일간과 같은 오행이 이렇게 많으면 어떤 뜻이냐면, 이게 많으면 자존심이 또 무척 강해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있으면. 자존심 강한 데다가 힘이 강하니까 또 자기가 고집도 강하고 또 남하고 타협이 안 돼.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잘났다고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실제로. 그러면 상대편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당연히 싫어하지.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이게 골고루 있으면 내가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서 상대편을 배려해주고 아껴주고 그래야 좋다고 그러지. 그렇잖아요. 여기 특징은 비겁이 많다 보니까 자존심하고 고집이 강하다는 거야. 이 특징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일주가 무술인데 요거 똑같은 기둥이 옆에 또 이렇게 있을 때 요거를 우리가 이제 보금살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는 어찌 보면 내가 원하는데 뭐가 잘 안 돼. 보금살이 있으면. 그리고, 이 사전에서 이런 걸 보면은 아주 이제 좀 강하게 나와 있어요. 이 보금살이 있으면 땅을 치고 통곡한다는 거예요. 땅을 치며 통곡한다.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그럼 혹은 사고,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하는 일이 갑자기 안 돼가지고 내가 부도를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게, 이 엎드릴 복자의 의미, 을푸르음이라고 해서 쉽게 해서 엎드려 신음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면은 이런 옛날에, 이런 우리가 살이 나오고 신살이라고 그러죠. 복음살이 있어요, 이렇게. 요렇게 있으면
이 자체가 본인이 힘들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런 일이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암시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 사주, 이런 흐름이 있으면 본인도 모르게 그걸 암시를 하고 있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내가 뭘 자신감이 없다든지 뭘 할 때 내가 하면서도 내가 뭘 결정해 놓고 나서도 그걸 또 다시 자꾸 또 후회를 하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간여지동이라고 그래서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같은 오행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요것도 위에도 불, 밑에도 불, 위에 천간에도 토, 그 지지에도 토, 이렇게 좀, 여기 간여지동이 이렇게 많죠. 이렇게 되면은 또 어떤 성격이냐면, 요것도 자존심하고 비슷해. 이게 이제 쉽게 해서 내가 생각한 걸 내가 바로 실행에 옮기는 스타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잘못하면 판단이 흐려질 수도 있죠. 혹은 판단이 오판될 수도 있죠. 급하게 해버리니까. 좋은 거는 뭐냐면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바로 생각한 걸 바로 현실적으로 행동에 옮겨버리니까. 그런데 그게 사람하고 관계에서는 그게 상대편한테 좋은 이미지는 안 준다는 거예요. 어떤 여건이 있을 때 이렇게 생각도 좀 하고 배려도 하고 한 번 더 어떤 여유를 가지고 상대편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내 생각했던 걸 바로 그냥 현실로 옮겨버리니까 어떻게 돼? 잘못하면 결혼한 집에서는 싸운다는 거야. 왜? 와이프한테 얘기도 안 하고 결정해버리니까. 그게 이제 얘가 직장 다닌다고 얼마나 갑자기 저녁에 직장 그만두게 또 사표 내고 아침에 그 전에 한 번도 얘기를 안 넣은 거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를 안 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와이프가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 오늘 왜 직장에 안 가라? 난 그만뒀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간여지동이 있으면 그렇게 내가 생각했던 걸 바로 행동으로 옮겨버리는 거야. 그게 장단점도 있겠지만 요게 바로 이 공동사회에서는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뭘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이제 간여지동이에요. 요 보금서는 내가 설명드렸잖아요. 일주 기둥과 똑같은 기둥이 다른 데 있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렇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남자 사주 입장에서 이제 이 여자를 볼 때는 여기가 지금 무토니까 토극수에서 요 수가 여자야. 아내라고, 아내. 근데 이 수에는 자, 삼합으로 보면 신자진에서 요게 삼합인데 요 자리가 여기 이제 이 고라는 의미도 되고 묘라는 의미도 되는데 요게 뭐냐면 묻힌다 혹은 이 여자 자체가 묻힌다든지 혹은 어떤 작용을 못한다든지 내 일을 안 는다든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보통 인묘라고 그래.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특히 일지 이 자리에 만약에 요 진이 들어와 있으면 요때는 이 처성 인묘라고 해서 여자가 인묘된다. 즉 어떤 일을 딱 못하던 상황에 온다든지 아니면 잘못하면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인묘가 되면은. 그러니까 죽는다는 거는 꼭 이렇게 묻힌다는 의미보다는 본인 한 사람으로서의 활동력이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떨어져 있으면 그래도 영향은 있는데 이 사주로 봐서는 여자가 오면 여자가 자기 할 일을 제대로 못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겠구나. 이런 의미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 혼자 살 팔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성 인묘가 있으면.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거 남자한테. 일단 이제 이 재가 있어야 돼, 재. 그 다음에 이제 관. 이 재는 돈이고, 이 관은 직장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앞에가 무자가 붙으면 돈이 없다. 그 다음에 무관 하면은 요때는 직장 생활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즉, 요 재라는 건 뭘 나타내냐면은 책임을 나타내는 거야, 책임.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은 요 사주에서 재가 있어도 책임을 지는구나. 그 다음에 관이 있으니까, 의무를 잘 지키겠구나.
그게 딱 이게 재하고 관이 사주에 없으면 그 사람은 책임감하고 의무감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무책임한 거야, 남자가. 예? 책임도 안 지고 의무도 안 하고. 그럼 뭘 할까, 본인이? 본인 생각에 자기가 가장이라고 해놓고 책임도 안 지고 의무도 안 지면 애를 어떻게 키울 거야? 예? 그렇죠? 가장으로서 어떤 책임을 지고 이 가정을 꾸려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재하고 관이 없으면 이 무지에 무관이 되면 이 사람은 책임 의무를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가장으로서 역할을 못 하니까 자격이 없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해 놓은 걸 쭉 들어보셨을 때 이 사람이 결혼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얘 같이 사는 와이프는 얼마나 속 터지겠어. 하나 제대로 뭐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에서 내린 이 글자들을 보면은 이렇게 모여 있을 때는 이런 경우는 혼자 살 팔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가 입장에서 보면은 그럼 많이 맞추는 거죠. 그죠? 우리가 흔한 얘기를 맞추는 거 잘 맞추잖아. 이렇게 왔을 때는 의무감이라든가 책임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열정도 없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서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의사결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런 게 좀 똑똑하게 뭔가 딱딱 부러지는 게 아니라 그런 게 그냥 다 유야무야식으로 해서 뭐가 흐지부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뭐 속 터지고 어머니는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이거. 뭐라고 얘기해봐야 듣지도 않겠지만 이제 자꾸 얘기도 못해. 왜? 문 닫고 방에서 나와버리질 않아. 밥도 안 먹어. 그냥 이제 시위 버리는 거죠. 데모하는 거죠, 집에 혼자. 네.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라든가 이 구조가 제가 설명했을 때 일반적으로 그러면 자, 어떤 어떤 여자분의 엄마가 이걸 봤다. 그러면 그 여자 입장에서 여자를 시집 보내야 되는데 이 사람을 남자한테 시집 보내고 싶겠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가면 딸내미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되면 그렇다는 걸 제가 설명드린 거 인식을 하고 내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금은 좀 늦었지만 하여튼 결혼을 해서 예쁜 마누라를 얻어서 혹은 능력 있는 마누라를 만나서 서로 가정을 꾸려가지고 정말 멋지게 한번 살아봅시다. 이렇게 어떤 내가 큰 각오는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에서 나왔던 그거를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관과 여기 재와 관이 없으면은 내가 책임은 확실히 져야 되고 이 가장으로서 그 다음에 내가 의무를 내가 확실히 이행을 해야 되겠다. 그걸 내가 만드는 거예요. 운이라는 건 그냥 굴러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자유의지 가지고 내가 없어도 그걸 내가 실천에 옮길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떤 가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했을 때 와이프한테 내가 어찌 보면은 가장으로서의 어떤 권위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의무와 책임을 져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구조로 봤을 때는 이 구조가 이렇게 오행이 골고루 있지 않고 이렇게 없는 글자가 많아져 버리면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주에서는. 그러니까 사주는 균형을 잡는 걸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도 내가 여기에 보면 이 사주 구조의 주인공이 이렇게 에너지가 강해져 버리면 고집이 세고 자존심 강하고 말 안 듣고 자기 혼자 일 다 처리해버리고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뭘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 주인공의 기운이 이렇게 강하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 글자, 세 글자가 어머니인데 엄마가 이렇게 셋이 있다고 본다는 거 그런 의미보다는 엄마의 에너지가 강할 때는 어떤 경우를 만드냐, 이 사람을. 이걸 마마보이나 마마걸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자립심, 자기 스스로 뭔가를, 자기를 이렇게 이끌 수 있는, 자유의지를 이끌 수 있는 어떤 걸 무시하고, 엄마가 자꾸 이걸 어떻게 해. 너무 사랑한다는 의미에서 너무 보살피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온실 속에 자란 화초가 똑같다는 거야. 이게 강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강한 대신에
이 여기에 있는 기운을 하나씩이라도 이렇게 줬으면은 내 일하는 능력도 있고 그 결과도 받을 수 있고 내가 직장에서 제대로 일하면서 내가 권위 혹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걸 골고루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다섯 글자 중에서 여기에 세 글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뭉쳐져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이렇게 딱 분류하면은 이게 너무 힘이 강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지금 어떻게 돼요? 쓸데없는 데를 고집 부리는데 자존심만 세고 뭔가 자기를 제대로 사회생활하면서 사람과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그런 자체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혹시 이거 우연히 이걸 지금 이 강의를 지금 들으시는 분 중에서 사주 구조가 한쪽으로 몰려 있으면 분명히 제가 설명했던 그런 게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고집 부리고 누구를 만나서 이게 남자예요, 남자. 그러니까 여자를 만나는데 내가 고집 부리고 내 맘대로 하고 싶고 와이프하고 혹은 또 이제 결혼하기 전이지만 애인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서로 데이트하면서 뭔가 고집 부리고 자기가 자기 아나무인이다 이런 식으로 뭔가 표현이 나오면 그 여자가 만나겠어 계속해서 안 만나잖아. 그러니까 혼자 살 팔자라고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은 내가 결혼할 의지가 있으면 어떻게 돼? 이런 걸 내가 누구랑 만났을 때 내가 상대편을 배려하고 친절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내가 의무와 책임을 지는 걸 내가 정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런 거를 내가 항상 되뇌이면서 그걸 내가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럼 바뀌어 그렇게. 예.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님이 얼마나 답답하면은 지금 답답하죠. 왜냐하면 여기 좀 있으면 50으로 돼버리잖아. 내년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했냐고. 이미지가 너무 달라지잖아. 40대하고 50대하고 천지 차이죠. 나이는 한 살 차이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어머님들은 요즘에 가장 힘든 게 그런 거예요. 결혼시키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본인들은 20대 중반만 돼도 그때 보통 다 결혼했잖아요. 특별한 몸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어떤 가정에 큰 어쩔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 다 그냥 결혼했어요. 그때 당시는. 그게 어쨌든 힘들더라도 그래도 그런 삶 속에서 이렇게 결혼하셔가지고 어떻게 지금 이 자녀들 이렇게 키우고 했는데 이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 전혀 그렇게 생각 안 는다는 거예요. 지금 요즘은. 바뀌었는데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50%는 자녀를 낳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어떤 설문조사에도 나왔던데, 그럼 지금 나라가 지금 이 자녀를 안 낳으니까 지금 어떻게 모든 게 지금 중간에 균형이 안 맞죠? 서울에서도 지금 이제 초등학교가 지금 없어지는 데가 많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실제로 결혼하는 게 좀 늦었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결혼 한번 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으면은 내가 설명했던 거를 반대로 생각해 보시라고. 여기에 쟤하고 관이 없지만 나는 책임과 의무를 지면서 내가 가장을 지켜나갈 것이다. 내가 그걸 확실하게 내가 이렇게 공표한다. 여러 사람한테, 엄마, 아버지한테 내가 이렇게 해서 결혼만 하면은 제가 제 가정을 잘 이끌어 가겠습니다. 꼭 이렇게, 지켜봐 주십시오.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기분도 언짢고 또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답답해서 이렇게 한번 사주를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내 사주가 이렇다면 나는 어떻게 극복할 것이다 해야 된다는지 그걸 한번 좀 이렇게 알고 이렇게 계시면은 훨씬 더 몸도 가볍고 내가 또 결혼하는데 긍정적인 어떤 자꾸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번 강의를 마치면서요.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